자, 에고 극복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했던 두 번째는 약간 요약본이고 사실은 공개 전용 영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요즘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기계 다루고 영상 편집하고 어쨌든 혈액의 99%가 문과여가지고 기계, 숫자 이런 거에 엄청 약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것도 에고죠. 나는 이런 거 못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문과였고, 나는 기계를 못 다뤄. 에고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내 마음의 고통이 있구나. 이 기술을 터득하지 못함으로써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걸 깨닫고, 한번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고, 늘 배워요. 그때 금막 공부하고 경락을 알고 싶은데 혼자 공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 어렵고 모르겠고 또 시중에 자료가 없어. 그 한의사분들이 다 막아놨기 때문에 한의대를 꼭 가야만 배울 수 있는 거라서. 근데 물론 그게 맞죠. 그 사람의 몸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훈련된 전문가가 다루는 게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치료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음양오행의 메커니즘에서 나온 거대한 동양의 어떤 인체를 바라보는 관점이잖아요. 그 경락 라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요가도 그에 못지않게 5천년 이상 된 사람의 인체를 위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꼭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막 여러 가지 그때 에고의 갈등이 있었고 외적인 제재도 있었고 했지만 결국 나는 그래도 이게 뭐 돈이 되든 안 되든 이걸로 뭘 할 수 있든 없든 간에 알고 싶어. 그게 진실이었기 때문에 결국 한의 선생님 시도해보고 안 되고 한의대를 편입할까 안 되고 그러면 중의사 선생님, 내가 인도 마이소르에서 만났던 중의사 선생님, 중의사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우리나라 한의 허준의 동의보감 굉장히 좋죠. 유네스코에 등재된 아시아의 의학서적 중에 하나가 동의보감이라면 또 다른 하나가 아유르베다거든요. 그래서 그 아유르베다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마르마라고 하는 인도의 혈자리가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결국 황제 내경이라는 중의학에서 시작돼서 동의보감이 나온 거기 때문에 황제 내경을 바탕으로 한 중의학을 배워야겠다. 그래서 중의사 선생님한테 과외를 받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스스로 이제 에고를 통한 마음의 고통과 갈등을 느끼고 해결해 나간 과정이기 때문에 공부해서 속 시원해서 너무 좋았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훨씬 좋거든요. 힘들어도.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전공자도 아닌데 처음에 용어도 너무 낯설고 다 한자로 배워야 되고 모르겠고 우선은. 근데 그거를 6개월 동안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면서부터는 혼자 계속 반복하고 복습하고 몸에 대입하고 그리고 요가 수업에 써보고 워크샵 해보고 마이솔 수업에 직접 써보고 기록하고 이거 왜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또 그래 왔고 그래서 이렇게 15년 저의 요가 수련이나 강사 또는 원장으로서의 그걸 되돌아봤을 때 에고 싸움이더라고요. 모든 기회를 잡냐 못 잡냐는 에고 싸움이더라고요. 근데 내 주변에 이제 많은 어린 양들을 보면 그 에고에 져서 너무 아까운 인생을 낭비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관계에 실패할 때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정말 한번 다부지게 정리해서 그리고 에고는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워크북까지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지금 요 66페이지나 되는 이것은 원리를 철저히 파헤쳐가지고 가슴에 하나씩 탁탁 와닿아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실전이거든요. 실전에 자기의 마음에 어떤 서퍼링이 왔을 때, 막 갈등이나 고통이 왔을 때, 그때 원펀치, 투펀치 이렇게 맞으면 정신 나가고 모르는 거예요. 그때 딱 이 워크북만 펴보면 다시 에고의 공격을 받지 않고 스스로 더 의식적인 인간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요 워크북까지 만들었거든요. 여기 잠깐 보면 이것도 이제 결국 해설해 드릴 건데
또 이런 것도 있었네. 참 공부를 많이 합니다. 늘. 그래서 보면 근데 왜 위로 안 올라갔지? 정신 차려. 에고가 왜 그렇게 기운이 센가에 대해서, 에고 왜 이렇게 강력한가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 에고는 항상 두려움을 기반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요가 수트레도 나오는 그 아비니베샤, 죽음을 너무 많이 두려워해서 생존의 욕구에 오히려 집착하게 되는 것이 이 번뇌 망상의 5가지 중에 들어가요. 그리고 가장 원초적이고 그 요가 수트라 구절 내에서도 이건 아무리 많이 공부한 현학자, 철학자, 높은 신분의 누구더라도 생명이 있으면 누구나 갖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골치 아픈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고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인간으로서 생명으로서 존재할 때 이 생명을 잃으면 어떡하지? 이 생존이 흐트러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 원초적인 두려움을 기반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다라는 걸 먼저 이해하시고, 그 상대가 그렇게 세다면 우리는 거기서 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철저히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반복적으로 꾸준히 철저히 바라보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다 준비하고 몇 번이나 반복하고 공부하잖아요. 서머리하고 어떻게 더 잘 설명할까 계속 연구하고 하면서 결론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면 이 자동 시스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로 넘어가면서 에고의 노예가 되는 거고, 한 단계 한 단계 차분히 원리에 맞춰서, 경전에 맞춰서, 철학에 맞춰서, 요가 수트에 맞춰서 내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에고라는 것을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얼마 전에 그 정찬성이라는 엄청난 파이터가 있죠. 그의 제자, 그분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분이 은퇴를 하셨고, 그분이 제자를 이렇게 등용시키는 거에 아주 애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정찬성이라는 분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분의 제자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픈 무대를 했는데 입봉을 하는 거죠. 이제 파이터로서. 근데 작살 났거든요. 졌어요. 그 대패. 근데 그때 제가 막 눈물이 났던 거는 그 당사자도 굉장히 힘들죠. 힘들고 어쩌면 이겨내시길 바라고 이겨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워낙 훈련을 많이 하신 분이니까 그 정창성 님이 그 링 아래에서 자기 제자한테 막 울어요. 막 울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겨내라고, 우리가 연습했는 대로 하라고, 가드 내리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려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와닿고 저도 막 같이 눈물이 나서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안 됐을까요? 정창성님은 됐는데 그 제자는 정창성님이 혼을 빼서 가르쳤을 거예요.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 공식, 그 훈련 엄청 시켰을 거예요. 근데 왜 안 됐을까요? 그 제자는. 정찬성은 됐는데. 정창성님도 처음부터 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 차이는 하나입니다. 정창성님이 자기의 모든 노하우, 훈련을 제대로 시켰다는 전제 하나, 그 제자가 그대로 배웠다는 전제 둘. 마지막 3번째 차이는 경험의 차이입니다. 때려 맞아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사 그 유튜버가 있어요. 그분 거를 듣다가 저도 이분도 이렇게 통찰이 있구나 하면서 저도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해본 건데, 그 의사분들이 특히 그렇잖아요. 굉장히 공부 열심히 했고 집에서 다 모범생으로 되게 깨끗하고 깔끔한 환경에서 오냐 공부만 잘하면 이제 뒷바라지를 받으면서 잘했을 확률이 높죠. 확률이죠. 100% 다 그렇진 않지만 굉장히 거칠게 막 그렇게 잘하신 분도 있겠죠. 되게 강하고 이런 분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공부를 모범생으로 하신 분들이 우리나라는 의대를 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렇게 곱게 잘하셔서 실제 수술을 하거나 피를 보거나 5만 가지 일이 일어나면
거기서 이제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진짜 의사가 되냐? 아니면 정말 이제 회피하냐? 그것도 우리랑 똑같이 보면 요가 강사도 수업에 들어갔을 때 자기 에고 때문에 망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의사는 사람을 진짜 수술하고 꿰매고 자르고 봉합을 하는 거니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때도 그러니까 모든 뿌락그릇이 어떤 직업인 인간의 군상 안에서도 작동한다는 겁니다. 에고는.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공식을 외우고 원리를 이해했어도 실제 수술 때 많이 들어가 본 사람이 진짜 의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해야 진짜 의사가 된다는 거거든요. 마취를 했는데 뭐 재채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눈을 깜빡이거나 움직이거나 말을 하거나 막 이러면 놀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막 피가 터지고 막 이런 경우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결국은 자기가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수술이 잘 돼서 안전하게 나오면 되는데 그 중앙에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놀래거나 나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나 하면서 회피해버리면 그 수술은 망한다는 거죠. 그 환자를 책임져야 된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이국종 교수님이 그 중증 환자 그거 하실 때도 이제 제자들이 와서 막 배울 때 막 투덜투덜 하잖아요. 뭐 헬기도 그렇고 뭐 나라에서 지원도 안 해주고 수술 도구도 그렇고. 근데 제자들한테 항상 그렇게 말한다고. 실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모든 지원이 없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거기서 정신 차리고 환자를 살려야 진짜 중증 환자 외상센터의 의사인 거다. 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요가 수업하면서 애들을 이제 어시스트를 많이 집어넣는 이유가 워크숍을 많이 들었다. 너무 좋아요. 첫 번째. 그것도 없으면 수업에 설 수 없으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어시를 많이 한 애들, 수업 시간 선생님이 어떻게 한, 특히 마이솔은 더 심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인간의 몸이 더 약해지고 틀어지고 왜곡되고 각자의 니즈가 다원화되면서 점점 쫌쫌해지고 섬세해질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다 망하는 게 아니고 자영업자인데 전문가가 아니면 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영업자 망한다.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그래도 한국이 망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전체가 망한 게 아니잖아요. 살아남고 소비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지고 니즈가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쫌쫌하게 꼼꼼하게 전문가가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거칠게 뭉뚱그려서 그냥 나는 요가 내 맘대로 가르쳐. 그래서는 이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요가 내 맘대로 가르쳐도 됐죠. 그래서 애들을 어시스트에 집어넣으면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 해결력이 있어야 돼요. 그 수술대 올랐을 때 마취를 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재채기를 한다거나. 근데 안과 의사라고 생각해봐요. 눈에 그 수정체 같은 걸 막 다 째고 하는데 사람 재채기해봐. 그러면 경험이 없는 의사들은 놀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술을 망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가 마이솔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어떤 방향으로 몸이 틀어졌는지 왜곡됐는지 그 사람의 조건을 모른 채로 그냥 매트에서 서로 맞닥뜨리는 거고, 그냥 교재에 나와 있는, 교본에 나와 있는 예쁘게 아주 매끈하게 표본화된 사람만 가르칠 수 있다고 해서 이제는 전문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수업 시간에 들어온 사람들은 거칠고 이렇게 매끈하게 다듬어져 있지 않고 표본에서 어긋난 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볼 때 마취했는데 갑자기 재채기해서 놀래는 거랑 똑같이 자기가 놀래요. 그리고 자기 에고에 쌓여서 저는 뭐 이거는 못하고 뭐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 강사가 그런 에고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수술 망친 거랑 똑같아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안 아파졌어요. 요가를 할 수 있었어요. 하게 하고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작용, 그 정신적인 속성 안에서도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 내 역할을 내세우지 않는 것,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데 이런 거 내세우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소스는 되고 자료는 되고 재료는 되지만 그 순간 거칠게 조건화된 문제가 많은 회원이 왔을 때 모든 능력, 잠재력, 내가 배운 것,
그리고 센스, 감각이거든요. 그 순간에. 그리고 그 사람한테 몰입해야 돼. 내가 강사로서 내 걸 주장할 일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너는 왜 안 돼?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대입해야만 마지막에 원장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아프던 허리가 안 아프고 마리차 C를 할 수 있었어요. 무릎이 안 아파졌어요. 이걸 만들어서 내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요가 강사도 살아남을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말쏠쏠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걸 들을 때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개인 레슨 같은 거 마찬가지예요. 강사가 되게 매끈하게 표면적으로 반듯하게 이론이나 원리가 많다고 해서 이거 이대로 하면 낫는다고 했는데 저 사람 왜 안 낫지? 여기서 딱 자기 에고랑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걸 빨리 벗어 던지고 그 사람한테 완전히 몰입하고 그 거친 조건 안에서 내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찬성이라는 사람은 무대 위에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자기가 훈련한 그대로 상대방이 올라오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야생이죠. 거기서 문제 해결을 해냈기 때문에 챔피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제자는 그게 아직 없어요. 아주 매끈하게 표면적으로 원리적으로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했겠죠. 근데 무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거칠고 야생적인 조건에서 발현돼야 되는데 발휘되지 못하니까 망한 거예요. 완전 대패 하신 거죠. 그래서 에고라는 것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다. 너무 중요하다. 어떤 순간에서도 자기의 마음의 갈등이 없어지는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인이 이 사회에서 뭔가 업적을 남기고 성공하려고 할 때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한 거예요. 이 도표를 보시면 여기 있다. 이 모든 게 에고입니다. 이 동일화가 이제 에고의 습성 중에 가장 첫 번째인데 내가 무엇과 엉켜버린 상태를 말하거든요. 에고는 스스로의 정체성이 굉장히 기반이 약하고 불안하고 왜냐면 자기는 진짜가 아니니까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스스로를 계속 증명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역할, 성격, 성과, 관계, 자기 스토리와 자기를 붙여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꾸 정의를 하고 그 인식의 틀에 나라는 존재를 진짜 존재를 가짜로 바꿔서 고착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나라는 아함가라 에고의 의식의 기능일 뿐 진짜 나의 본질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고가 뭔지 알아라 에고에서 벗어나겠지? 이게 1화였어요. 그래서 자기 동일화의 5가지 유형을 알고 계시면 좋거든요. 첫 번째 역할 동일화. 나는 교사다. 나는 엄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거 에고의 동일화입니다. 성격 동일화. 나는 원래 예민한 사람이야. 나는 소심한 사람이라서 이런 건 못해. 이거 에고예요. 에고의 성격 동일하고요. 성과 동일화. 나는 성공해야만 가치가 있어. 유튜브 조회수 같은 거, 좋아요 수, 인스타에 그게 나를 증명해. 이거 성과 동일하고요. 관계 동일화. 나는 저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여야만 해. 이런 거 관계 동일하고요. 스토리 동일화.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과거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어야 해. 이런 거 다 에고의 동일화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이거는 에고니까 구별해 내야 되겠구나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비교와 분리 그래서 조금 이제 처음에 했던 거에서 대본을 조금 바꿔가지고 벌써 이제 대본 달라고 하시는 분들 공부하면서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빨리 2, 3회를 넘어가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대본 공유해 드릴게요. 저한테 연락 주세요.